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81차 GLT 프로그램 과정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 본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GLT 교육은 강력한 자신의 그 목적을 달성시키는 교육입니다. 이 공부는 18세부터서 80세까지 교육으로서 젊은 사람과 소통을 강화시키고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지혜,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보고 나이가 많았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조금 들어도 풍부한 상상력, 그리고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시키는 교육으로서, 즉 나이에 늙었다고 해서 안일함,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일함을 물리치고 이 안일함에서 생기를 얻어가는, 나이가 많아도 얻어가는 그런 교육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30년 공부하고 30년 일하고 61세가 되면 정년퇴직을 합니다. 지금 정년퇴직을 해서 나는 인생에서 일을 다 했다 하는 생각은 아주 착각입니다. 100세 시대에 90세까지 신선한 생각으로 살면은 100세 시대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에 살아가는 이런 시대에서는 자손이 나를 책임져 주겠다, 자식을 키운 것이 보험이다, 이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100세 시대가 돼도 자급자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교육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충분히 독신도 늙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회로 변했습니다. 이 마트 가면은 전부 다 포장해서 가스불에다 올리면은 데우면 되고, 국도 데우면 되고, 밥도 그냥 기적입니다. 손만 눌리면 밥이 다 됩니다. 그런데 자손의 대접을 받겠다 하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됩니다. 이런 시대에서 변화를 우리 정부가 따라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캐캐매건 교육, 20년, 30년 전에, 40년 전에 주입식 교육을 지금도 시키고 있습니다. 주입식 교육으로서는 PT를 가지고 무슨 또 교수님의 말로 가지고 머리에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줄줄 외워가지고 컴퓨터에 내서 성적 순위로 고시에 합격하고 기술고시에 합격하고 국가공무원 고위직에 갑니다. 이 사람들의 이념이라든지 국가 이념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이것은 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위공직에 들어가니까 우리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겠습니까? 고위공직에 의식에 있어도 아주 무리난 저질입니다. 말도 알아듣지 못하고 국가 이념이 뭔지도 모르고 건국에 어떻게 돼서 건국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야 돼, 그런 개념이 별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22대 국회는 우리 역사의 그 저질 국회, 다수당의 행포,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해도 청문회에서도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거, 남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념적으로 약점을 잡으려고 하는 거, 이런 저질들이 모인 국회가 21대, 22대 국회입니다. 우리 역사 기록에 남을 것입니다. 저질들이라고. 여러분, 우리 이 역사에 여러분이 도움이 준 게 무엇입니까? 월급 많이 타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월급을 많이 타는 데가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가 국회의원입니다. 다수당에 야당의 윤석열 정부는 그저 무능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더불어민주당 때문에 아무것도 국가 혁신이라든지 국민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제동을 걸어서. 이런 국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국민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려면 국민의 머리가 썩습니다. 아르헨티나 세계 5대 강국입니다. 페론의 정치 10여 년 동안에 거러지 나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는 국민이 그 지도자를 갖다가 못된 지도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럽니다. 뭐든지 공짜 자기타족 자리발수 능력을 상실하고 국가는 무조건하고 국민에게 다 해줘야 된다.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케네디가 그렇게 취임 때 이야기했습니까?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 반대로 아르헨티나는 국가를 뜯어먹고 사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금 5.18 가짜 유군자는 이제 사회적 비용이 300조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이거 다 뜯어먹고 있는 사회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것을 국회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국회의 행포,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의 행포, 이거는 역사의 난고, 우리 고한말에 제도 정치에서 우리 조선을 망하게 한 거 똑같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자손을 생각해서도 국회의원이 됐으면 어떤 위치입니까? 국민을 책임지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짜 국가 예산 뜯어먹는 그런 인식을 국민에게 시키면 되겠습니까? 국가가 망하는 데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국민의 정신이 썩었기 때문입니다. 베네수엘라 국민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거러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마다 국가를 수호해주는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중국, 러시아 공산주의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을 건국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을 정말 가엾게 하나님은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란이고 어려울 때마다 자유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켜줬습니다. 이거 개딸들 나쁜 짓 하는 거 국회 이거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자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 놔두겠습니까? 우리 국민이 가만 놔두면 나라는 영원히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나 그런 나라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는 기질이 있습니다. 4.19 혁명, 우리가 고등학생 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나라가 썩고 있다. 이렇게 해서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정치를 잘해주려고 아무 조건 없이 민주당 정권에 윤보선
장면 정권에 넘겨줬습니다. 7개월 8일 동안 민주당 정권은 아무것도 한 것입니다. 부패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는데 핵심은 없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아픔을 갖다가 아픔이 퍼져서 사회에 퍼져서 군에까지 들어간 겁니다. 나라가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행명을 5.16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그 후에 우리가 이렇게 추락하고 사회적으로 질서가 없게 된 것은 1990년 3당 합당, 김영삼, 노태우, 김종필의 합당 붙어서 이렇게 40몇 년 동안에 이렇게 사회가 추락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부터서 수용성, 남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교육이 아니라 자기 출세를 해서 개인주의, 출세를 해서 뭐든지 하면 된다는, 출세를 해서 나쁜 짓을 한다는, 해도 된다는 그런 주입식 교육이 행행되었기 때문에 사회가 이리 질서가 없습니다.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 지금 60대, 50대, 40대거든요. 정말 국민이 각성하지 않으면 스스로 공부하고 하나님이 어려울 때마다 지켜준 나라를 위대하게 생각을 하지 않는 국민은 우리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국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그 국민이 지금 쪼다가 되지 않습니까? 개딸들 때문에. 87%가 공산주의, 그래 우리나라가 그때 건국당이 87%가 중국, 러시아 이런 데 공산주의를 배우고 살았던 사람이 수십 년 살았던 사람이 해방이 되면서 제주도만 해도 5만 6천 명이 유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4.3이 일어난 겁니다. 그들이 평등사회 만들어주겠다. 주민을 꼬셔가지고 그렇게 피타멜에서 이룩한 재산을 갈취하고 한라산에서 숨어서 일본이 묻어놓고 난 장비를 전부 파가지고 수백만 배의 실탄을 갖다가 다 파서 우리 대한민국을 물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게 4.3의 폭동입니다. 그런데 지금 4.3이 어떻다고요? 가해자가 누군데? 가해자는 인민 김달삼, 이경구 그런 두 인민유국대 사람 간의 지시에 의해서 우리나라를 뒤집으려고 하고 이정구는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의 민주주의 공화국에 넘겨라 그렇게 선포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만 놔두고 있으면 국가가 존재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진압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제주도 사람은 오히려 제주도를 건지고 이렇게 국제적으로 발전을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여우가 제주도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주도 사람들 좀 정신 차리세요. 예. 왜 좌파들만 국회의원이 되고 우파들은 제주도에서 국회의원이 안 됩니까? 이건 제주 사람의 근본적 정신이 자아로 흘러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 분들 나라를 좀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은 우리가 해병대에서 간해공업입니다. 일본이 남겨둔 재산 간해공업에서 경검으로 대통령 취임을 하고 붙어서 경공업으로 변화시키는데 그 경공업을
5.16 혁명이 일어나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중화학공업으로 발전시킨 겁니다. 우리가 그때 고속도로를 만들지 않고 건설하지 않고 중공업을 만들어서 수출하는데 100억 불 수출이 73년가 되었을 겁니다. 어떻게 물류를 이동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김대중과 김영삼은 들어놓아서 반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미래 세상을 못 본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 전 대통령, 그 다음에 김대중입니다. WFKB 국제교육원에서는 글로벌 리더스 탤런트 교육, 탤런트는 뭡니까? 만능입니다. 우리가 자족을 나이가 먹어도 할 수 있는 것은 만능이 되어야 됩니다. 100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정년 후에도 자급자족, 자손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의존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세상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70세 이상, 80세, 90세 되어도 자손들에게 의지하지 마세요. 자손들은 부모에게 부모가 헌신한 것에 대해서 돌봐야 되고 보험이 되어야 되고 하는 것을 주입식 교육으로 해서 근본적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몇 프로가 자식의 노릇을 제대로 한다고 봅니까? 저는 30%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식들에게 뼈아프게 공부시켰습니까? 피와 땀을 흘리면서 공부시켰습니까? 그런 변화를 우리는 모르고 전부 자식한테 다 퍼졌고 노년에 지금 OECD 국에서 33개국에서 30일에 그 처진 노인 생활입니다. 우리는 아주 노인들이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다 봐도 거의 60세, 65세 이상 80세까지 그냥 들것에 그냥 밀고 다니면서 지금 장사하고 먹고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돈을 또 뜯어먹는 겁니다. 앵벌이가 있습니다. 손주들이 뜯어먹고 자식이 뜯어먹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고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해도 또 손주에게 다 털어줍니다. 이제 그거 변해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인생의 삶을 내가 이제 추구해야 됩니다. 이런 자급자족하는 그 다음에 젊은 사람을 들과 80세, 90세 되는 부모 세대들과 같이 할아버지 세대들과 소통하는 그런 교육, 그 다음에 경제교육, 자급자족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많은 입학을 해 주셔서 이 교육에 힘을 실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확인을 하려면 김상덕 국제경제 유튜브 방송에서 댓글로 질문해 주시고 입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